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폭격기가 북한 동해 상공을 깊숙이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제 공역이긴 하지만 미국 폭격기가 북방 한계선에 넘어간 건 21세기 들어 처음인데 그만큼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경고는 강력했습니다. 첫 소식 김천홍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어젯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랜서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상 국제공역까지 올라가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미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북쪽으로 가장 멀리 간 비행이라며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6차 실험을 전후해 B-1B가 2차례 출격했을 땐 군사 분계선 인근까지였는데 동해상이긴 하지만 이를 넘어선 겁니다. 최종 북상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해 북방 한계선 북쪽에 한국 방공식별구역 외곽, 일본 방공식별구역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미군이 그동안 B-1B의 한반도 출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수시간이 지나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공개로 북한의 어떤 위협도 대처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고 유사시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 상공에 도착할 정도로 빠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B-1B 폭격기가 대북 선제 타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미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이 이번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움직인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북한이 최근 6차 핵실험을 벌인 풍계리 인근에서 어제 2차례의 지진이 잇따라 감지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된 인공지진 여부에 촉각이 쏠렸지만 기상청은 자연지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은 추가적인 지진 정보 분석을 통해 어제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 발생 위치가 한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9km 지역이며 규모도 3.0에서 3.2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3시간 전 규모 2.6의 지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추가 분석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아니며 자연지진이라는 분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파형에서 P파와 S파가 뚜렷하게 관찰돼 자연지진으로 보인다면서 인공지진의 경우 파악되는 음파 역시 관측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진 발생 직후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다시 자연지진의 특징을 가졌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핵실험 여파로 인해서 약해진 부분이 어떤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거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핵실험이나 이런 걸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핵실험 금지 감시 기구도 이번 지진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에 의한 자연 지진으로 추정했습니다. 라시나 제로보 사무총장은 가장 가능한 가설은 이전의 핵실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북한이 최근 6차 핵실험을 벌인 풍계리 인근에서 어제 2차례의 지진이 잇따라 감지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된 인공지진 여부에 촉각이 쏠렸지만 기상청은 자연지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은 추가적인 지진 정보 분석을 통해 어제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 발생 위치가 한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9km 지역이며 규모도 3.0에서 3.2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3시간 전 규모 2.6의 지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추가 분석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아니며 자연지진이라는 분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파형에서 P파와 S파가 뚜렷하게 관찰돼 자연지진으로 보인다면서 인공지진의 경우 파악되는 음파 역시 관측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진 발생 직후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다시 자연지진의 특징을 가졌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핵실험 여파로 인해서 약해진 부분이 어떤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거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핵실험이나 이런 걸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핵실험 금지 감시 기구도 이번 지진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에 의한 자연 지진으로 추정했습니다.
라시나 제로보 사무총장은 가장 가능한 가설은 이전의 핵실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신 이상자라고 비난하며 전면 대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북한을 향한 선제 타격 기미가 보이면 자신들이 먼저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장 연단에 오른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분풀이에 나섰습니다. 정신 이상, 과대망상, 악의 대통령 등 모멸적 표현으로 힐난하며 자살 공격을 시작한 건 바로 트럼프 자신이라고 맹공격했습니다. 전체 미국 당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도덕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기미가 보일 땐 자신들이 먼저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협박한 셈입니다. 리 외무상은 또 핵무기 개발은 자위권을 위한 조치라며 자신들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이 연설하는 동안 유엔 총회장 좌석은 절반가량 채워졌지만 각국 대표들은 줄곧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연설을 마친 리 외무상과 30여 분간 면담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반미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 군중 집회에 10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히려 초고강도 추가 도발 가능성으로 위협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어제 북한 동해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비행은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포함해 휴전선 북쪽으로 가장 멀리 날아간 것으로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B-1B 랜서가 미국령 괌에서 발진했고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은 이번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